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일시는 2021년 7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늦은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리극 생존자라는 제목으로 저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2021년은 제가 심리극을 경험한 지 30년 되는 해입니다. 1991년부터 시작된 심리극 경험은 제 인생을 의미 있게 바꾸었고, 이 방송을 녹화 중인 현재 저의 활동 대부분은 심리극 진행입니다. 심리극은 저의 삶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속담이 문득 떠오릅니다. 저는 서당계 3년보다 10배가 되는 30년이라는 세월을 심리극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심리극 진행자로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심리극을 배우고 알아가고 체화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의 30년 심리극 경험을 한 단어로 정의해보면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심리극 생존자라고 표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저는 심리극 진행자로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늘 심리극에 집중하면서 진행자로 살아남기 위해 계속 노력 중입니다. 저는 현재 심리극과 관련된 어느 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았고 홀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극 진행자로서 저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줄 단체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1인 연구소 운영자 겸 심리극 진행자로 살아남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무능한 심리극 진행자, 무자격 심리극 진행자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취급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심리극 진행자로 살아남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병원 심리극에서 잘릴 수 있는 불안정한 외부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극 진행자로 살아남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존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된 것은 이보섭 융연구소 소장이신 이보섭 선생님에게 살아남았네요 라는 말을 들은 것에서 비롯됩니다. 잠깐 이보섭 선생님과의 만남을 회상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인 1993년, 당시 이보섭 선생님은 스위스에 있는 융연구소에서 공부하면서 현대 아산병원 정신과에서 임상 실습 중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저는 어느 정신과 전문의가 진행하는 심리극에서 보조자로 활동 중이었고, 이보섭 선생님은 그 정신과 전문의의 지인이었습니다. 한동안 함께 심리극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드치 연구소 기술 고문이신 김기양 선생님은 당시 기억을 회상하면서 1995년 7월에 발행한 사이코 드라마의 공간 9호의 요들리 누나라는 제목으로 이보섭 선생님과 함께했던 이야기를 공유했었습니다. 여러분께 김기양 선생님의 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본문 일부를 수정했고 인공지능 성우의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들리 누나, 1993년 여름으로 기억한다. 윤기한 사이코 드라마 연구소에 몸담고 있는 유학생이 심리극에 함께 한 적이 있었다. 나이도 연상이고 스위스에서 왔다는 이유로 우린 그 유학생을 요들리 누나라고 불렀다. 요들리 누나는 여름방학 동안 고국에 와 있었는데 말이 방학이지 병원에서 실습하랴 실습평가 받느라 하루하루 바쁘게 지냈었다. 이리저리 바쁜 와중에도 우리와 함께 여기저기 사이코 드라마에 참여하고 노래방도 가고 라카페도 다니며
동해안의 MT까지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벌써 방학도 끝나가고 어느덧 스위스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서로가 섭섭한 마음이야 크지만 학업이 뭔지. 해화동에서 요들리 누나를 위한 환송회가 열렸다. 우리 모두 신나게 떠들고 마시고 노래했다. 환송회 마지막 일정으로 우리는 사이코 드라마를 했다. 대학로에 있는 노천극장에서 나는 웜업을 진행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눈놀이를 만들어 보았다. 자, 여기 눈을 빼내는 신용을 하며 여기에 저희 눈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저의 눈은 제가 필요로 할 땐 언제든지 이렇게 분리 합체할 수 있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뽑아낸 눈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면 눈을 받으신 분은 자신의 손 위에 있는 저희 눈으로 자기 자신을 자신의 입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는 가상의 눈을 이용해 재미있게 눈놀이를 즐겼다. 노천 사이코 드라마를 마치고 요들리 누나가 조금 전 내가 진행했던 눈놀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물어보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생각나서 즉흥으로 해본 거라고 답했고, 요들리 누나는 모레노 박사가 사용했던 기법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다. 요들리 누나는 스위스에 돌아가 그 기법이 실린 글귀를 보내주었다. 그 글귀는 다음과 같다. And when you are near, I will tear your eyes out and place them instead of mine. And you will tear my eyes out and will place them instead of yours. Then I will look at me with mine. 이상 1995년 사이코 드라마의 공간 9호에 기고한 김기양 선생님의 글 요들리 누나였습니다. 1993년에서 15년이 지난 2008년 한국 사이코 드라마 소시오 드라마 학회에서 주최한 비블리오 드라마 워크숍에서 발표자로 참석하신 이보섭 선생님께 인사드릴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보섭 선생님께서는 저를 알아보셨고 근황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네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2008년 당시 저는 살아남았네요 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만 13년이 지난 지금은 가슴 깊이 이해됩니다. 저는 30년간 심리극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고 견뎌냈습니다. 내부적이라는 것은 제가 특정 심리극 진행자의 보조자로 활동하면서 그곳에 속하게 된 심리극 집단 내부를 의미합니다. 대외적이라는 것은 제가 특정 심리극 진행자의 보조자로 활동하면서 제가 속했던 심리극 집단 외 또 다른 집단을 뜻합니다. 저는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차별받았던 경험도 있고 복종을 강요받았던 경험도 있고 인신공격받았던 경험도 있고 다시는 심리극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발언을 들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심리극 분야에서 계속 생존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 몇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하고 싶은 영상은 심리극을 때려치울지 고민했던 기업, 그리고 직영주식 심리극을 유지해왔던 비법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심리극을 배우고 알아가면서 심리극과 인연이 끊어질 뻔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과 연결해서 불편한 심리극 보조자, 고집불통의 사이코 드라마 디렉터, 반면교사 심리극 진행자, 심리극 두통을 경험해 보셨나요를 추가로 소개합니다. 다음에 소개하고 싶은 영상은 드라마 치료 생존자가 생각하는 드라마 치료의 경로 의존성입니다. 저는 특정 단체에 소속되었고 특정 권위자에게 사사받은 사이코 드라마 전문가들의 공격적인 태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특정 전문가의 개인적인 성향이 많이 반영된 심리극이 정통 사이코 드라마 혹은 한국형 심리극으로 정의되고 일반화되는 것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영상과 연결해서 누구한테 배웠어요? 소시오,
사회극, 한국형 사회극. 심리극은 진행자의 인성을 반영한다. 정통 사이코 드라마의 추억과 액팅인. 훈련된 보조자 활용은 반칙이고 정통 사이코 드라마가 아니다를 추가로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영상은 민간 자격증이 없어서 심리극 진행을 그만두다입니다. 저는 언제든지 심리극을 그만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을 수 있는 불안정한 외부 강사임을 보여주는 사례를 공유합니다. 이 영상과 연결해서 강서필병원 사회사업실 그리고 갑질을 추가로 소개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심리극을 그만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을 수 있는 불안정한 환경에서 심리극을 진행하는 외부 강사입니다만 저는 여전히 심리극 진행자로 생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심리극 진행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속 가시, 무지에 대해 병원 심리극 진행을 마무리 지은 사연을 통해서 제가 어느 병원 심리극을 진행하면서 심리극 진행 2달 만에 눈에 띄는 성과를 요구하고 호객 행위를 강요하는 담당 직원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만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연극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다를 통해 저는 연극적인 방법을 활용할 줄 아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임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특정 심리극 전문가에게서 자유로워지면서 제 자신을 직영주식 심리극을 진행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할 수 있게 되었고 직영주식 심리극 진행자로 생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영주식 심리극은 제 이름을 걸고 책임지고 심리극을 진행하겠다는 심리극 실명제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심리극 실명제를 건의합니다를 소개합니다. 저는 심리극을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국내에 도입된 심리극이 심리극 본연과는 거리가 있음을 뒤늦게 깨달았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음을 뒤늦게 깨달았으며 제가 경험했던 갈등과 마찰은 무지와 욕심의 산물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뱃삼의 무초와 TV 드라마 속 드라마 치료 그리고 느긋하고 느슨한 직영주식 심리극을 소개합니다. 본연에 가까운 심리극을 이해하고 추구하려는 노력은 마음 편한 심리극에 보다 가까워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극의 창시자 모레노와 본연에 가까운 심리극을 배우고 알아가기 위해 외국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극에 참석한 분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안전하게 극화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계획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극 진행자로서 제 자신의 부족함을 감지하고 반성하고 반영하면서 내담자들의 피드백을 분석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마음 편한 심리극으로 잘 연결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심리극 진행자의 원칙과 함정을 소개합니다. 조금씩 저의 노력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에게 공감과 진심이 담긴 의미 있는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드치 연구소와 직영주를 응원해 주시는 분 그리고 이드치 연구소 활동에 동참하고 계신 활동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심리극 생존자로서 30년을 버티는데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신 이드치 연구소 기술고문 김기양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심리극 생존자라는 제목으로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서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 느리고 느린 심리극,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심리극,
다양한 역할 확대 기회가 있는 심리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심리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심리극, 두통을 주의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함께 만드는 심리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리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